안녕하세요, 헤드헤드 닥터여자입니다. 혹시 거울 보다가 요 구렛나루 때문에 신경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헤어라인이 좀 빈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머리 묶고 할 때 이렇게 애교머리라도 이렇게 샥 빼려면 구렛나루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시면서 주변에서 안면거상을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그리는 사람이 있다던데 이게 진짜예요? 라고 이제 상담할 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에서 구렛나루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면거상 때문에 이게 잘려가지고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수술할 수도 있어요. 절개 위치에 따라서 진짜로 없어질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수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경 써서 수술하면 피부 절제량에 따라서 구렛나루의 위치가 살짝 위로 올라가거나 뒤로 밀리거나 약간 짧아질 수는 있지만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안면거상 절개 방식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관자 쪽에 절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요 구렛나루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자 쪽 절개는 우리 요렇게 헤어라인이 있잖아요. 요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머리카락 안쪽에서 두피 쪽에서 절개를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요 경계에 넣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 절개를 하면 흉터는 머리카락 속 안에 가려져서 흉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당기면서 머리카락 있는 곳이 잘려나가다 보니까 요 위치를 자칫 잘못 잡으면 구렛나루나 헤어라인 위치가 좀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헤어라인 경계 절개를 하면 어차피 요 구렛나루 자체는 절개보다 위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계 부위이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까거나 묶거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 부위의 흉터가 훨씬 더 잘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환자분의 성향이나 늘어진 정도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절개를 어디에 넣을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렛나루 변화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일까요? 원래는 구렛나루이 충분히 길고 피부 절제가 많이 필요 없는 늘어짐이 덜한 분들일수록 변화의 폭은 적어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렛나루 길이 자체가 빈약하거나 피부와 연부 조직의 늘어짐이 되게 많아서 절제량이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짧아지거나 위쪽으로 뒤쪽으로 이동한 느낌이 사실 좀 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 환자분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시거든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어느 정도 덮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경이 덜 쓰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의사의 생각, 그 다음에 수술 방식인데요. 저는 구렛나루 요거가 얼굴의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환자분들이 엄청 소중히 여기는 작은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게 최대한 없어지지 않도록 절개선을 좀 신경 써서 디자인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요 구렛나루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예 헤어라인 경계 아래쪽에 절개를 넣기도 했는데 흉터가 보이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되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어서 요즘에는 거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피 절개를 할 때 당겨지는 양을 최대한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절개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피부를 당기는 방향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면 리프팅 효과를 충분히 내면서도 또 구렛나루를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풍성함이나 길이감이 좀 덜해질 수는 있더라도 이 연속성이 유지되는 게 이 구렛나루 모양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보통 인터넷에 예전 방식으로 수술해가지고 이 내 구렛나루 아예 삭제됐다 하는 사진들을 보면 갑자기 여기서 뚝 달려있어요. 가발 붙인 것처럼. 헤어라인 쪽은 우리가 잔머리라고 하는 얇은 모발들이 약간 이렇게 퍼지면서 연속성이 샥 이렇게 잔털이랑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파괴되면 그 머리가 위에 아무리 길게 있어도 갑자기 두꺼운 헤어가 딱 나오니까 어색하거든요. 가발 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위에 차라리 이 두피 쪽에 굵은 머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잘리더라도 잔머리 있는 부분에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굵은 머리털 부위는 봉합을 할 때 모낭을 보존하는 식으로 절개를 하고 봉합을 잘 하면 요즘은 거의 탈모가 안 생기거든요. 물론 환자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긴 해요. 원래 구렛나루가 짧아서 수술 변화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미리 그 가능성을 일단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를 보존하느라 또 리프팅 효과를 적게 볼 수는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는 소량의 모발 이식 같은 보완 방법을 쓰시기도 해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모발 이식은 탈모 이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소량으로도 효과가 크거든요. 특히 머리가 짧은 남자분들은 헤어라인 자체를 좀 교정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면거상 자체가 구렛나루를 없애는 수술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절개선의 위치나 아니면 절제하는 피부 양
그리고 환자분의 요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모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수술 전에 모양을 잘 보고 결제량을 좀 예측을 해서 그분에게 맞는 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주름이 펴지는 얼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티 안 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작은 구렛나룻 하나를 지켜드리는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동시에 젊음을 되찾아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안면거상 하고 나면 여기 그리던지 흑채 뿌려야 되는데 구렛나루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 라고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사라지는 식의 수술은 요즘엔 거의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